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로 역전세, 개인회생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역전세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전세라고 하면 전세가 역전했다. 보통 집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전세가가 그 밑에 70%, 80% 이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 가액이 부동산 시가가 떨어지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 역전세가 꼭 갭투자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계셨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채무가 과다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대사업을 부업 삼아 해보시려고 집을 몇 채를 기간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는데 다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하셨겠죠. 이게 그냥저냥 유지가 되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작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가가 떨어졌고 유독 더 떨어지는 지역에 계셨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원래 계속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대응이 안 됐고 그때부터 연체가 시작되고 금융비용이 확 증가하면서 결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런 역전세 사례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역시 청산가치, 재산 가치 산정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을 하려면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되거든요. 이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데 역전세가 이미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의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는 시가로 산정을 하고 그 시가는 결국은 거의 직전에 거래되었던 거래가에 증명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 급락기에는 그게 이제 안 맞잖아요. 예전에 거래했던 시가로 해버리면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개인회생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시세를 주장하자니 소명할 자료가 마땅치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청산가치는 그 자산의 실제 가치거든요. 시세인데 그래서 그 시세를 반영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경매 절차로 진행을 해서 경매 후에 남는 채무를 확정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한테도 좀 가혹할 수 있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채무자, 집주인 입장에서도 가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방법을 써도 청산가치를 줄일 수 없겠다. 혹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율이나 회생 자체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임의 처분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그게 사회행위나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을 통한 경매는 어찌됐건 정당한 처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채무액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개인회생의 요건 중에 하나는 채무액 한도가 있거든요. 신용채무는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이 있는데 이렇게 담보대출이 막 껴있으면 요새 안 그래도 시가가 높았다가 이제 꺼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담보채무가 15억이 넘거나 신용채무가 10억이 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잘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당장 개인회생이 안 되고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겠지만 바로 파산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아니면 일반 회생인데 일반 회생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채권자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제 기간도 기본적으로 10년이고 이런 형태의 채무에서는 단순히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일반 회생을 그냥 시도하는 것보다는 파산을 유도하고 파산 조건을 맞춰서 시도를 해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케이스는 근데 이제 공무원 분이시랑 파산을 못했잖아요. 공무원은 이제 파산을 들어가면 파산 선고 즉시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파산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다행히 채무 한도가 말씀드린 금액 이하라서 개인회생을 시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분은 다행히 임대인으로서 허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가입되어 있던 상태여가지고요.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다행히 피해 없이 허그로부터 이제 반환 절차 이행된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부분이셔가지고 남은 채무만 포함해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 후 원금 기준 10% 변제로 개시결정 허가되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청산가치가 이슈였을 텐데 다행히 청산가치를 거의 인정 안 받는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채무액 대비 변제율은 물론 미약정 채권이 남아있긴 하지만 10% 정도로 개시가 났던 아주 다행인 사례입니다. 임차인도 피해가 없고 임대인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가지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상황에 맞는 해법이 있으니까 본인의 채무가 과중해서 견디기 힘들다, 다른 방법 찾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